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산의 한 20대 여성이 에이즈에 걸린 채 성매매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대 여학생이 성매매를 통해 에이즈에 걸린 사건도 있었죠.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본인이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다가 또다시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산시 에이즈 환자 800여 명 중에서도 특히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또다시 성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2010년도에 네. 그 같은 형태 성매매하고 그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으로 이제 그 구속이 됐었다가 2012년도에 출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보건소나 지자체 감시를 피해서 성매매 활동을 했어요. 근데 지난 해부터 20여 명과 성매매를 했다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결국은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입건을 하고 추적을 하는 과정에 이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집중 관리 대상이라는 걸 알고 네. 그래서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체포영장 받아서 구속이 됐는데 아마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의 그 어떤 감시를 피해서 성매매를 했는데 보건소의 진술로는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경찰의 확인 결과 2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상태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24시간 그 감시 활동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소위 에이즈 약을 복용한다라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그 성매매 이런 부분에 어떤 감시를 할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우려스러운 점이 또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적장애 2급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당초 조건 만남 말고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죠. 이른바 티켓 다방에서도 일했다는 추가 그렇습니다.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겠죠? 네, 그 부산 지역의 한 매체에서 이제 제보를 통해서 보도를 네. 했는데 경찰에서는 만약에 2012년 출소 이후에 티켓 다방에서 만약에 영업을 했다라고 하면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안전 그 관리가 그 허술한 그런 상태로 에이즈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뒤로 전국 곳곳에 있던 성매매 그 집결지는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안마방이라든지 마사지방 이런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고요. 네. 학교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영업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이건 그 단속이 안 됩니까? 학교 보건법의 200m 이내 그리고 절대 정화 구역은 50m 이내에서는 키스방이라든가 마사지, 밀실업소, 그다음에 성풍속업소를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지자체나 경찰이 불법업소를 단속을 하지만 철거나 폐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간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주명만 바꿔서 계속 영업을 하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부산 20대 여성의 에이즈 감염 사례도 그렇고요. 용인 10대 여학생의 에이즈 감염 사례도 그렇습니다. 온라인이라든지 SNS상의 채팅 앱,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매매 주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랜덤 채팅이라고 조건 만남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만나는데 특히 청소년 1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0대, 20대가 에이즈 환자가 훨씬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문상이라는 문화상품권을 주는 상태로 유인을 한다거나 조건 만남을 제시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형태로 조건 만남의 성매매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이장한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사에 단속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네, 이런 채팅 앱의 경우에 만들었다가 삭제를 해버리면 뭐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랜덤 채팅은 이제 회의 서버를 둔다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은 메신저를 삭제를 해버리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파고들면서 이런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요. 청소년 성매매 사범의 구속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높다고 네.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4만여 건의 성매매 단속 중에 불과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보통 4만여 건 중에 한 570여 건이 구속이 되는데 이런 어떤 강력한 처벌이 안 됨으로 해서 더욱 확산되는 또 이런 그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약화시키는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유해 사이트 문제, 또 에이즈 환자가
성매매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까요? 어떤 건 대책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모니터링을 방심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대라든가 여청이라든가 이런 단속하는 부서에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좀 치밀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에 의한 결과에 있어서 사전적 예방 조치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 검색을 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그리고 좀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 해서 이런 어떤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는 그리고 에이즈 확산도 방지하고 또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조금 성매수남들에 대한 강력한 그런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